지혜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노년기를 잘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특징에 따라 재물과 건강의 운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말년 운이 좋은 관상은 얼굴에 후광이 비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굴은 그늘지고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밝고 윤기가 있습니다. 또한 맑은 눈과 오똑한 코를 가진 사람들은 관상적으로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술은 마르지 않아야 하며 얼굴의 윗부분은 초년운, 볼과 턱선은 중년운, 턱선 끝까지는 말년운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마가 예쁘지 않고 흐려져 있다면 초년운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에 살점이 없는 분들의 경우엔 중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은 귓불과 턱선이 넓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썹이 진하고 길게 자라는 경우에도 말년운이 좋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은 약간 올라간 눈꼬리를 가진 눈동자여야 합니다. 코는 고요하고 콧볼이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아야 합니다. 불행의 근원은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점이 되며 운이 좋지 않아지는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운명은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산에서도 피고 길가에서도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자체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운명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잘 되는 운명에 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의 최고조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운의 알고리즘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운의 임계점을 100도가 아닌 99도로 유지하면 된다. 잘 되는 운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상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때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때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 다시 말해 박수칠 때 떠나라는 현명한 판단이다. 자신의 운명은 결국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 이는 마치 뜨거운 물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즉, 불행과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 상황에 익숙해져 결국 행복과 안정이 생소하게 느껴진다. 사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법칙처럼 작용하므로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부정적인 방법과 접근이 계속되면 결국 실패의 문턱에 서게 된다. 즉, 좋은 운명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나쁜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전반적인 흐름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급하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며 운이 바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때는 작은 성공을 차근차근 쌓아가며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운명의 흐름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운명에 맞서기보다는 기다리며 흐름을 따르는 법을 안다. 그러나 무모한 사람들은 운명의 흐름에 반대로 행동하거나 한계를 넘어서 운명을 낭비하는 일을 반복한다.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그들의 불평불만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운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불평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운이 찾아오는 공간은 밝고 생기가 넘치는 곳이다. 따스한 에너지가 느껴지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며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다. 또한 주변보다 온도가 약간 높은 곳이 좋다. 반면에 불길한 공간은 차가우며 쓸쓸하고 어둡다. 그런 곳에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쉽다. 차가운 공기와 습한 기운이 느껴지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며 감정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좋은 공간은 풍수 지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만약 현재의 공간이 좋지 않다면 청소와 정리를 통해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활동하면 좋다. 사람들이 말년운이 좋다고 언급되는 경우 그들의 태어날 때부터의 사주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의 운명은 그들이 태어날 때 받은 팔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운명과 삶의 방향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팔자에 의해 다르게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리며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초년기 운이 뛰어나더라도 중년기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노년기가 도래하기 전에 가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초기 운세가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운명이 고생을 겪는 것이라 생애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부모의 행운이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생애 초반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노력으로 상황을 극복하거나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행운으로 운명이 개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초기 운세가 좋지 않다고 해서 또는 자신의 운명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나중에도 불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말년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둥글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둥글고 넓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말년에 자식들에게 많은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문을 통해 고위 벼슬에 오르는 것이 출세로 여겨졌습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높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고위 공무원이나 판사 등의 직책을 재물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명예나 학문보다는 재물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그만 일에도 환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과장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아름다운 현실과 행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작은 일에도 환희를 느끼면 더 많은 기쁨을 느낄 기회가 늘어납니다. 더 작은 것일수록 더 좋습니다. 직장에서 퇴근 후 브런치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 기쁨을 느낄수록 작은 행운도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끼면 이 기분이 다시 다른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소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자. 감사의 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더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감사 일기도 행복감과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감사합니다를 10번만 말해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 가족과 친구들, 월급을 주는 직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해 보면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행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3.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곤 한다.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운명에 의존하는 것은 성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성공을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결국 성공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앉아서 성공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원하던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잡는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운이란 것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단순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운은 오직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상치 못한 행운은 오히려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4. 기회를 기다리는 법을 인지하고 있다. 사실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을 예측하고자 점쟁이를 찾아가고 운세를 살피며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회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 작가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6번째 책을 출간하고 은퇴를 선언했지만 7번째 책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5. 현실을 수용하고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때때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하지만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운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이는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운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할 것이라 믿고 현재의 과정을 즐기는 사람. 성공자는 결국 성공한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자신을 성공자로 정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운의 흐름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타인을 무시하고 자만심을 품으며 성공했지만 이제는 그런 행동이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재물과 행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노력하면 우리의 실력에 맞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답답하거나 타인을 탓하고 있다면 멘토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따르고 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